인풋 프라이스가 상승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리 지금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다양한 투입 요소들의 가격이 하락해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전부 다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뭐 당연히 기계를 더 많이 빌릴 수 있고요. 뭐 열펌 기계를 뭐 한 대 더 빌릴 수 있고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임대료가 뭐 인하되면 뭐 저는 또 다른 재료들을 더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연 재료 그런 거 더 구입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제가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재료비가 하락해서 제가 그런 재료들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 선생님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거예요. 뭐 기계가 한 대 더 있으면 두 분의 헤어드레서가 서로 저쪽에서 기계를 쓰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잠시 기다려야 되잖아요. 헤어드레서도 기다려야 되고 손님도 기다려야 돼요. 저쪽에서 기계 뭐 열펌 기계를 다 쓰면 이제 그 기계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만약 재료비가 하락해서 제가 열펌을 한 대 더 빌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헤어드레서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세 번째 테크놀로지에서 봤던 것처럼 노동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P 곱하기 마지노 프로덕터블 레이버인데 추가로 제가 재료를 더 많이 구입을 했어요. 혹은 기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전부 다 올라가겠죠. P는 일정하고요. 헤어컷의 가격이니까. 그렇다면 대체로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경우에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고 뭐 재료비가 하락한다든가 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었냐면 헤어컷의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였었죠?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헤어컷에 대한 저희 헤어샵을 방문하는 사람들 헤어컷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 이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하나의 제가 운영하는 헤어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과연 몇 명의 헤어드레서를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고요.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래야 이제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의 어떤 개별 기업, 개별 사업장, 사업체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을까? 비교적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스텝을 거쳐서 우리가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저와 같이 헤어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걸쳐서. 이제 그런 헤어샵의 노동 수요 곡선을 다 더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어느 한 인더스트리에 어느 한 산업에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 거고요.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지금 헤어샵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편의점 점주들의 노동 수요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편의점 업계의 노동 수요 곡선을 다 더하면 이제 편의점의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도 있겠죠. 커피숍의 노동 수요 곡선도 있을 거예요. 그 커피숍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숍 업계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요. 뭐 치킨집, 우리 피자집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산업별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을 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더스트리는 몇 개의 계층으로 사실 구성이 돼요.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뭐 이제 노영환 교수님께 여러분 뭐 산업 조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또 잘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뭐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크게 이제 이게 첫 번째 범주고 다시 제조업은 뭐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계층으로 또 내려가면, 그 다음 하위 레벨로 내려오면 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예, 쭉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의 카테고리가 이제 조금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라고 해서 이제 노동시효 곡선을 인더스트리의 가장 낮은 소분류부터 다 더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 헤어샵이면 헤어샵, 자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레벨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 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노동수요 곡선을 또 다시 다 더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더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체의 산업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노동 수요 곡선을 한 국가 경제의 노동 수요 곡선을 딱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나친 단순화라고 이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한 국가 경제 전체의 노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고용 수준이 결정이 될 거고 한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임금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의 평균적인 임금 같은 데이터들이 매월 발표가 돼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와 고용 수준 사이에 일련의 상관관계도 나타나거든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도대체 왜 평균적인 임금 수준도 이렇게 변하고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도 이렇게 변하는데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관찰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적절하게 적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 있는 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전혀 엉뚱한 무슨 정치학 분야의 스토리를 가져온다든가 사회학의 스토리를 가져온다든가 이러지 말고요. 경제학의 컨텍스트, 수요와 공급, 혹은 균형, 비교 우위, 뭐 이런 것들이 이윤 극대화, 효용 극대화 이런 것들의 컨텍스트로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평균 임금과 제조업 부문의 어떤 고용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학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저쪽의 문제예요. 그거는 경제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쪽의 문제고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랭귀지를 써서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일관성을 갖고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어떤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거시경제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경제학 원론을 이수하신 다음에 이 과목을 듣고 뭐 나중에 이제 미시경제학도 들어야 되고요. 거시경제학도 들어야 됩니다. 거시경제학 가면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런 설명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가정들인 거예요. 실제로 국가경제 전체 노동시장은 하나의 노동수요 곡선과 하나의 노동 공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어느 정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다양하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숙련 정도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스킬 정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들은 스킬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업체 안에서도 뭐 삼성전자 안에서도 엔지니어도 있고요. 거기 그냥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같은 상경계열 전공해서 거기에 이제 그 뭐죠? 뭐 인사팀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의 사업체 안에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별 사업체의 노동수요 곡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노동수요 곡선만 하더라도요. 이게 뭐 다 엔지니어만 뽑는 것도 아니고 다 무슨 그